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체크를 좀 해보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9%를 돌파하면서 3% 가까이 접근했음에도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만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던 상식이 최근에는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장전에 오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그 힌트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간밤에 뉴욕 증시 그래도 올라줬다는 긍정적인 뉴스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미국 소식들 자세히 전달해드릴 예정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쳤습니다. 기업들의 호실적의 주시를 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커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는 1.45% 오름세로 마쳤고요. 나스닥이 2%대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은 1.61%로 오르면서 4,462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주요 기술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짚어주셨듯이 미국의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데요. 이 미 연준 내부에서 0.75%포인트의 인상 필요성이 언급되자 10년물 국채금리는 2.9%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애플은 1.41%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7%, 그리고 알파벳A는 1.83%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부터 살펴볼 텐데요. 아마존은 3.49% 강한 상승폭을 켜냈습니다. 테슬라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생산량 확대 전망이 투자 전략을 지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기가 집중되면서 2.38%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엔비디아는 1.91% 오름세로 마쳤는데 연이틀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그동안 GPU 수요로 인해서 많이 밀렸던 만큼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부터 체크해보면 3.61% 내림세로 21포인트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WTI는 5.2%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세계 성장 둔화 우려와 함께 달러와 강세 기조가 계속되자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는 1.4%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달러와 강세의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하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특징주 흐름 하나하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항공주부터 살펴볼 텐데요. 미국이 대중교통에 대한 마스크 의무화를 종료하면서 매기가 이곳에 집중이 됐습니다. 특히나 델타항공은 2.16% 상승, 유나이티드 항공은 4.5% 급등했고요. 아메리칸 항공도 5.66%의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죠. 먼저 존슨앤존슨 보겠습니다. 3%대 상승하면서 마쳤는데요. 개장 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래블러스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손해보험사인데요. 주가가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했다는 점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넷플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구독자 수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20만 명가량 줄었다는 소식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호실적에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만나봤고요. 주요 외신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우려를 증폭시킬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면 IMF cuts global growth forecast on Russia-Ukraine war, says risks to economy have risen sharply.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쟁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키포인트부터 살펴보면 The Washington-based institution is now projecting a 3.6% GDP rate for the global economy this year and for 2023라고 강조가 됐는데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제시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내린 3.6%로 예상을 했습니다. 내년 예상치 역시 올해 전망치와 같은 3.6%로 예측을 한 건데요. This represents a 0.8 and 0.2% point drop, respectively, from its forecast published in January. 이는 지난 1월 전망치보다 각각 0.8%포인트, 그리고 0.2%포인트 내려간 수치입니다. The IMF said sanctions will have a severe impact on the Russian economy, which estimated the country's GDP will fall by 8.5% this year and by 2.3% in 2023라고 강조가 되면서 IMF는 러시아에 대해선 올해 성장률을 8.5% 마이너스로 낮추면서 마찬가지로 급격한 경기 침체를 예측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인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부제를 이어서 살펴보면 Ukraine to contract 35% 이렇게 강조가 또 되면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올해 마이너스 35%의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 경제 성장률은 아예 전망치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만큼 투자의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용 증가에도 전기차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Analysis: Soaring battery costs fail to cool electric vehicle sales. 최근 전기차에 대한 비용 증가가 부담이 되고 있지만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계속된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죠. Buyers around the world are lining up to purchase electric vehicles this year even with sticker prices surging. 최근 스티커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줄을 서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Flipping the script on a decade and a half of conventional auto industry wisdom that EV sales would break out only after battery costs drop below a threshold that was always just over the horizon 이라고 강조가 되면서 이는 배터리 비용이 한계치를 아래로 떨어진 후에야 전기차 판매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라고 한 분석을 완전히 뒤집는 해석이라고 강조가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평균 리튬이온 배터리 썰 비용이 지난해 $105에서 $160로 치솟으면서 전기차 수요는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공급망 붕괴 그리고 러시아산 금속 제재 여기에 투자자들의 투기까지 더해지면서 원가가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Costs rose due to supply chain disruption, sanctions on Russian metal, and investor speculation.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가 됐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내연 차량의 휘발유 그리고 디젤 연료도 급등을 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Gasoline and diesel fuel costs for internal combustion vehicles have also skyrocketed since Russia invaded Ukraine이라고 다시 한번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전기차를 선택하는 구매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난 만큼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관련주에 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기차 관련주의 흐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트위터 인수 관련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또다시 뉴스가 나왔습니다. Musk willing to invest up to $15 billion of own money to buy Twitter, NY Post.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입찰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보도가 됐는데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돈 100억 그리고 $150를 투자해서 트위터를 인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머스크는 모건 스탠리에게 $100억 부채를 추가로 마련하라고 권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트위터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가 밝힌 바로는 이 트위터는 앞으로 주주 권한을 제재하는 이른바 포이즌 필을 발동해서 머스크의 적대적 M&A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나온 소식이었죠.
이렇게 이로 인해서 트위터의 주가가 급락을 하는 등의 계속해서 트위터 주가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 그리고 트위터의 주가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관련 뉴스는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글로벌 외신 센터를 통해 팩트 체크까지 하고 넘어왔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풀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앞서 외신 센터를 통해서 간밤에 뉴욕 증시 상승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기술주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해줬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전부 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기업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이제 크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조정을 보이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이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같이 유입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시장 전체적으로 반등을 했다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반등한 수준 아닌가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4월 이후에 계속 미국 3대 지수가 조정세를 보였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비교적 좀 강한 흐름세를 보였습니다. 플로리다 연방법원에서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 허가를 하면서 그거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보였었던 반도체주를 비롯한 대형 IT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다라는 게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 아닌가 싶습니다. 네, 관련돼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실적에 따라서 울고 웃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네, 1분기 실적이 지금 나오면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 기업 실적은 예상 수준이야 아니면 예상 수준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지금 발표가 되거나 발표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1분기가 저점을 찍고 2분기 이후에 좀 더 그 영업이익 같은 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J&J, 그러니까 존앤존슨이라고 보통 저희가 부르고 있죠. 1분기 매출이 235억 달러로 5% 정도 증가를 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부진했었던 이유 자체가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증가에 대한 비용 증가 부분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기업 실적이 2분기 이후에는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이 좀 강하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 종료 이후에 몇 개의 기업들이 또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넷플릭스가 장중에는 실적이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면서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막상 실적을 오픈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간 외로 20%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 수가 20만 명 감소했다라는 소식을 발표했고요. 또 2분기에는 추가적으로 한 200만 명 정도 더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간 외로 하락을 좀 더 부추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러시아의 서비스 중단 여파가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러시아 서비스 중단으로 70만 명의 가입자 감소가 가장 감소 영향으로 인해서 전체 가입자 수가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같은 시간에 발표한 IBM 같은 경우는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시간 내로 3%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이야기를 이제 외신 센터에서도 해주셨고 이야기를 또 한번 짚어주셨던 게 이렇게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혹은 나빠질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울고 웃는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IMF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성장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전쟁 리스크를 반영해서 하향 조정이 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경제 성장이 상당히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다시 돈바스 지역 내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IMF가 이번 주에 지금 회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회의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4.4%에서 0.8%포인트 하락한 3.6%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기존 3.9에서 3.3으로 낮췄고요. 그다음에 신흥 개도국 같은 경우도 4.8에서 3.8%로 좀 큰 폭으로 낮췄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3.0에서 2.5%로 좀 많이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3.9에서 2.8%로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브래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으로 인해서 또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했다라는 게 어제 시장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잠재적인 어떻게 보면 불안 요소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 IMF에서 내놓은 경제 성장률은 전쟁 리스크를 반영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 리오프닝이 정말 본격적으로 된다면, 회복이 된다면 하는 내용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비관적인 내용이 주로가 연결이 좀 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5월 FOMC 앞두고 또 베이지북이 발표가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도 전쟁 리스크 이야기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4월 20일 오늘 밤이죠. 미국 연준에서 이제 베이지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FOMC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12개 지역 연준의 경제 현황을 파악하는 그런 이제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오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고용 지표가 완전 고용 수준으로 매우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대신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전망도 같이 실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지북에서는 어떻게 보면 향후에 금리를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적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5월 달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도 지금보다 더욱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큰 부담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도 일단 빅스텝에 대한 분위기는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양적 축소 시점이 5월에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6월에 시작할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에는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경제 성장 전망률도 그렇고 베이지북 내용도 조심스럽지만 좀 예측을 해보자면 금리 인상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5월 연준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면 빅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5월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저희가 시나리오를 좀 짜본다면 어떤 내용들을 좀 대비해 볼까요? 네, 일단 기존의 빅스텝은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이언트 스텝 얘기는 일단 일부에서 지금 나오고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의 지금 고용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에 물가 상승률도 상당한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큼 높아졌다라는 어떤 두 가지 점을 다 받아들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이언트 스텝을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 물가 상승률 자체가 뭐 피크를 찍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직까지 조금씩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0.5%포인트를 올리고 시장 상황을 좀 더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양적 축소 관련된 부분이 보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브레이드 그 연준 부의장이 6월부터 QT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그런 뭐 발언을 했었는데요. 과연 그런 QT 시점을 5월로 땡길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아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만약 5월로 땡겨서 실시를 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단기적인 뭐 악재로 받아들여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5월 FOMC 회의 결과에 베이지북 내용이 많이 참고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니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결정하는데 자유로운 면이 없잖아 있다면 강달러 현상이 요즘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국내에도 큰 민감하게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국내 그 투자자들도 대부분 이제 빅스텝에 대해서 인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내성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긴 있지만 일단 QT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 금리와 그다음에 미국 금리에 대한 차도 그렇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국내에 있는 자금들이 회수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전일 그 한은 총재 내정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말하기에는 한국의 기준금리 상으로는 아직까지는 빅스텝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그런 인식을 에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은에서 과연 이런 빅스텝 없이 0.25%포인트 인상으로만 과연 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좀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0.25%를 로만 유지하기에는 지금 금융 상황이나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0.5%포인트의 빅스텝은 한 번 정도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증시 입장에서도 보면 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금융통화위원회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고요. 그동안 미국 FOMC 회의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FOMC 회의 이전까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그리고 너무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오늘장 작전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우리 시장 그래도 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외국인들이 진짜 돌아온 건지 궁금하네요. 오늘장 작전을 짜본다면 어떻게 짜볼까요? 네, 어저께 외국인 같은 경우에 거래소에서 10거래일 만에 지금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일단 매수 금액은 이제 316원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최근에 매도세가 진정이 될 것인가 여부가 조금 주목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전일 같은 경우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1,239원까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걸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증시 자체는 아직까지는 이제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일은 또 박스권 내에서 상승한 그런 하루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국내 기업 가치가 현 수준에 비해서는 높지 않다라는 거는 대부분 분석가들이 아마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장 내에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하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상승이 못 올라가는 것만큼 하방도 그만큼 좀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수는 한 2,600에서 2,750포인트의 박스권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이슈 종목의 아니면 업종의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미국의 기술주 반등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들도 등과 같은 국내 이제 반도체 업체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업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아마 이런 IT 관련 기업들의 강세는 아마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보였기 때문에 일단 바닥권에 대한 인식이 계속 확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업 실적이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기업 실적, 1분기 기업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자체의 1분기 실적이 좋게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납품을 하는 업체들도 실적이 어느 정도 이상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반도체와 같은 IT 기업들의 수요 불확실성이 일단 그 우려가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 기업으로는 저가로 일단 상승을 했을 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매수하는 접근으로 좀 더 그쪽으로 반영을 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신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집중해 볼 만한 섹터로는 IT, 그리고 그 이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대형 IT 관련 업종은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이번 주 내에는 좋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관련된 반도체 투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전후 공정 장비의 발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장비 업체들 관련 쪽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관심주로는 한미 반도체나 동진 세미캠, 테크윈 같은 업체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외에 이제 통신 관련주 쪽으로도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지실 필요는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 관련주는 지금 꾸준하게 지금 3월 달 이후에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한 이유는 통신 서비스 관련된 분야, 특히 이제 5G에 대한 그 가입자 수 증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배당 증가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도 지금 같이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 관련 쪽은 그 인플레이션 하에서도 계속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통신주 이야기까지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슈들 이외에도 저희가 오늘 좀 체크해야 되는 이슈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오늘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이제 원화 약세에 따른 이제 외국인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화가 어저께 1,239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1,240원 그 앞전까지 지금 상승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국내 투자를 감소시킬 그런 이제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연 외국인 매도세가 있을 건지 아니면 어제의 매수세가 이어질 건지가 아마 시장의 관심사항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 관련된 분야입니다. 특히 상해 지역의 이제 봉쇄 장기화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공급난 우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상하이 코로나에 대한 이제 전일 확진 사망자가 7명이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상해가 쉽게 이제 공장들을 재개할 수 있느냐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일부 지금 폐쇄 루트를 통해서 일부 공장을 재개를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폐쇄 루트는 공장에서 직원들이 숙식을 하면서 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건데요. 일단 글로벌 대기업 중심으로 우선 적용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통 부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제 폐쇄 루트를 통한 공장 가동은 조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현재와 같은 공급 부족 사태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계속 그 오픈이 지연이, 그러니까 봉쇄의 오픈이 지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5월부터는 본격적인 그 제조업에 대한 생산이 상당 부분 줄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중국 코로나 확진자 수나 그다음에 곧 중국 봉쇄 해제 여부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체크해보면 좋을 만한 이슈들까지 장전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좀 토대로 정리를 해보면 오랜만에 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돌아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단기적이지만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오늘 우리 장도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영이 된 관련된 경제 지표들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오늘 우리 증시를 이끌어갈 만한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를 좀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곡물이나 사료 관련된 종목들 어제 굉장히 테마가 강했는데요. 언제까지 상승세 이어질까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어떤 이런 곡물 그리고 어떤 그 관련된 비료 관련된 그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이클은 작년 하반기 중국의 어떤 석탄 에너지 규제에 따른 비료 수출 제재, 또한 가스와 석탄 부족이 강세되면서 글로벌 암모니아와 요소가 부족하는 사태가 또 벌어졌고, 미국에서의 허리케인과 한파 그리고 화재로 인한 그 곡물 사고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정학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타나면서 곡물과 그다음에 비료 관련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결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비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곡물 가격이 상승한 이후 1, 2개월 정도 후행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비료 중간재들의 그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곡물과 그다음에 비료 중간재 가격 상승은 향후 한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도 그 비료 부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곡물 생산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길게 이런 그 곡물발 그리고 비료 가격 상승이라는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팡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지금이라도 혹시 공략이 좀 가능한 비료, 사료, 원자재 관련된 종목이 없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가능한가요? 물론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선방향되어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실적이라는 측면 그리고 이런 비료 중간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유니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니드 같은 경우는 비료 중간재, 특히 그 가성칼륨의 그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러시아와 벨라루스발의 어떤 직접적인 염화칼륨이 공급이 중단되면서 유니드가 납품하고 있는 가성칼륨의 그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른 그런 그
실적이 개선되는 것은 바로 올해 2분기부터는 실적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테마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실질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유니들을 관심을 두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에 따른 종목 유니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실적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조선주 한번 짚어주신 적이 있는데 조선주 최근에 실적 시즌 들어서 잘 갑니다. 52주 신고가를 넘어선 종목들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지 좀 궁금한데요. 조선주는 이제 지난주 동안 약 18%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수주가 쏟아지게 되면서 또한 어떤 중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환율 상승으로 조선업종의 주가가 급등했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또한 마지막 어떤 퍼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탱커선의 시황도 리오프닝으로 인한 개선이 기대가 되면서 전반적인 조선업종 섹터가 크게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조선업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시즌을 맞이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실적이 어느 정도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상회하는 실적이 나타나게 된다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외국인들이 이 조선주를 그렇게 사들이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주가에 반영되기 전인, 오르기 전인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아직 오르기 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조선업황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조선업종이 턴어라운드 하겠다는 것에 그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은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는 게 조금 더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엔진 쪽의 실적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컨테이너선의 수주 등 여러 가지 그 수주적인 측면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업종 탑픽 종목이고 그 글로벌 피어 업체이기 때문에 조선업종에 투자를 하신다면 현대중공업에 대한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조금 더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현대중공업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선주 자체는 업황 자체가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 길게 보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린다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나는 수익을 좀 볼 만큼 봤다 하고 빠져나가는 곳이 있다면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는데 2차 전지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그 성장성이라든지 방향성을 과거에 유럽 시장 쪽에서의 어떤 성장 동력을 찾았다면 이제는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어떤 성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 이에 따른 외국인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업종 전반적인 상승보다는 그 종목이 선별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목을 선별하실 때는 우선 소재 쪽에 종목을 선택하실 때는 최종 그 매출처가 어딘지를 확인하시면서 최종 매출처의 생산량이라든지 실적을 가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이런 종목 선별 과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본다면 2차 전지 배터리 쪽 사업은 여전히 성장성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돼서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저희가 봐야 될까요? 빅셀 업체 중에서는 삼성 SDI를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할인을 받아왔었던 삼성 SDI이지만 올해부터는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는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를 할인시켰던 요인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주요 그 매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원통형 전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타나면서 삼성 SDI 같은 경우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배터리 3사인 삼성 SDI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 오늘장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흐름이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국내 시장도 IT 업체,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반등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본격적으로 어느 시중에 돌입을 하면서 이런 삼성전자 이외에 다른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낙폭이 심했던 IT 대형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센티에 주가가 상승하는 개별주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보다 더 충실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적 발표 시즌을 실적 발표 일정을 주요 체크를 하시면서, 그리고 시장의 컨센서스와 발표되는 실적을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오는 실적들을 유심히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어제 우리 시장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소외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자동차 관련된 업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완성차야 흐름이 좋지 않은 것 알고 있었지만 부품주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버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관련돼서 자동차 업종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대차가 1분기 실적 예상치 기준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추정치가 약 10% 정도 낮아진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를 반영해서 이와 같이 추정치가 낮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전 세계적인 물동량에 대한 우려도 있다 보니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조 5,63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현재 기준으로 외부 변수,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완성차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슈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지만은 이러한 이슈가 장기화되는 국면이다 보니까 아직은 뚜렷하게 주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완성차 대비해서 매출의 다각화가 이루어진 자동차 부품주를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동차 완성차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업황이 먹구름이 끼어 있는 상황이지만 부품주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돼서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만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제동장치라든지 조향장치의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요. 제동은 브레이크와 관련된 그러한 부품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조향장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량을 운행할 때 전체적인 제어를 하는 역할이라고 쉽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전성과 직결이 되는 사업을 영위를 하다 보니 매출 비중 같은 경우가 국내사가 높았었는데 이제 글로벌사로 확대가 되는 단계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자동차 부품 중에서 주가에 대해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게 국내사 매출에서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증대되는 기업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만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북미사 기준으로 해서 2020년에 한 자릿수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두 자릿수의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북미 쪽에 매출 다각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비춰본다고 하면은 북미 쪽에 그 매출 비중 자체가 69%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서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완성차 같은 경우가 원재료 부담이라든지 물류에 대한 부담 자체로 실적의 부담감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매출의 다각화가 이루어진 자동차 부품 중에서 만도 같은 경우는
완성차 대비해서 실적 훼손이 크게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계 펀드의 5%의 지분 투자 공시가 있었습니다. 통상 외국계 펀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5% 지분 공시를 하더라도 단기 트레이딩에 대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외국계 펀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오리온 이후로 처음으로 만도를 5% 이상 지분 투자 공시를 했다는 점에서 이게 단기 매매 성향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서 들고 가는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 측면에서도 아직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때문에 매출의 기여가 높지는 않지만은 하나의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완성차 대비해서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가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낮은 측면이 있고 글로벌 쪽으로 매출 다각화가 이루어진 만도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계 펀드가 최근 5%의 지분 공시를 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만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종목이네요. 관련돼서 자동차 부품주로서 만도 관련된 종목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자면 외국인 수급에 대한 이야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들어올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오랜만에 외국인이 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관련돼서 저희가 짚어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뭘까요? 네, 외국인 수급 유입 비연속성의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이러한 수급 자체가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대형주는 다시금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의 거래소 그리고 유입의 비중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3일 연속 5천억 규모의 누적 매수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종목 같은 경우 특히 대형주 코스피단에서 지금 외국인 수급이 연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 내에 대형주군 그리고 중형주군까지 해서 연속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을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힌트로 짐작해 보건대 삼성전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오늘 특징주로 어떤 종목을 체크해 보실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로는 한국항공우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익숙할 텐데 항공기의 완성체 사업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품 사업을 함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방산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미사일 업체라든지 그 항공업체들에 대한 주가 프리미엄이 조금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현재는 그 부분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일정상으로 보자면 멀었지만은 6월에 그 누리호 이벤트라든지 그런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놓는 측면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해서 일정상으로도 긍정적인 면이 있는 상황이란 걸 저희가 일단은 주시를 해 놓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수급적인 측면에서 4월 11일 이후에 이틀 제외하고 외국인이 순매수 유입이 되었습니다. 동기간에 비춰봤을 때 3일 제외한 기간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 수급적인 측면에서 연속적으로 조금 더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수급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종목이고 일정상으로도 6월에 우리나라의 발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관심을 가져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가격 기준을 말씀드리면 43,000원에서 44,000원 구간에서 적극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으로 한국항공우주 꼽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 마지막으로 오늘장 전략 저희가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네, 미국장 자체가 다우지수가 아주 좋은 모습
상승이었습니다. 세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을 했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수상으로는 괜찮게 마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게 업종별 특징인데요. 리오프닝이라든지 빅테크 업종들이 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계속 개화가 되고 있고 이게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현재 국면에서는 최종적으로 리오프닝 같은 경우가 마스크를 벗는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중에서도 화장품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대형주군이냐 중소형주군이냐 이것을 나눠서 계속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위에 있는 게 중소형주가 맞는 상황이고요.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던 그 기판 업종 전체적인 내에서도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이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중소형주 중에서는 심텍, 대덕전자를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중에 매매 시그널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프로그램까지 본방사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